자, 수험생 여러분, 우리 3회 모의고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번 보시면 문제. 다음 중 납세무가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가 확정되는 주세로 옳은 것은 그랬는데, 우리 납세무 성립 확정 소멸에 관한 거 중요하죠. 자, 그런데 조세 충분 부분에서 근데 이 성립과 확정에 관한 부분이 중요합니다. 근데 자, 그럴 때 이 확정에서 자, 납세무자 신고에 의해서 확정되는 조세, 또 과세권자 결정에 의해서 원칙적으로 납세무 확정되는 조세,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고 그 예를 알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납세무 확정에서 자, 납세무 성립하는 때 특별한 절차 없이 납세무가 그대로 확정되는 거, 이걸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는데, 납세무가 성립하면서 그대로 그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 이거를 말합니다. 이게 인지세 같은 거,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라든가 저 미음번에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이 세 가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그냥 편하게 해요. 종합부동산세, 기업분, 종부세는 원칙적으로 과세권자가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납세무 확정되고, 그죠? 결정하는 때. 또 근데 납세무자 신고 납부 선택하면 신고하는 때 물론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인지세 요는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는데 이런 거예요. 인지세 같은 거 참고적으로 보시면 인지세액이 자 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납세무가 성립합니다. 그래서 문서 작성하는 때 성립하는데, 인지세는 그 문서의 기재금액, 그 소유권 이전 문서라든가 그 문서의 종류에 따라서 인지세액이 법에 이제 딱 정해져 있어요. 문서 작성하는 때 납세무 성립하면서 이게 만약에 소유권 이전 문서고 기재금액이 5억이다 그러면 인지세액이 법에 딱 나와 있거든요. 그 세액이. 자, 얼마인지는 뭐 우리가 알 필요 없습니다. 시험에. 그래서 자, 그리고 문서를 작성하는 때 인지세는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그냥 세액이 얼마 딱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세액이 확정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시험에서 인지세는 납세무자가 원칙적으로 과세금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 납세무 확정된다. 땡입니다. 과세권자가 과세금과 세액을 뭐 결정하는 때 확정된다. 이러면 틀려요. 신고하고 결정하는 그런 특별한 절차 없이 문서 작성하는 때 그냥 세액이 얼마 딱 확정됩니다. 이런 것을 학자들이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하는데, 자, 이런 거 참고적으로 한 번 정도 그냥 알아두시면 됩니다. 인지세,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 미음번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사업주가 뭐 근소세 같은 거,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같은 거, 징수의 편의가 있는 사업주, 근로소득세는 납세무자는 근로자지만 징수의 편의가 있는 자 사업주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서요, 그 지방소득세도 함께 특별징수하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자, 얘네들 근로소득세 자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1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약 10분의 1 정도의 세율로 해가지고 지방소득세 10,000원, 요게 이제 딱 결정이 된다. 보세요. 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자,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그냥 세액이 10,000원 이게 딱 확정되잖아요. 자, 이래서 이런 애들을 우리가 자동 확정되는 조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세요. 인지세라든가 그 다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라든가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무 성립하면서 그대로 그냥 세액이 확정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 번 정도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뭐 리을분 보통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자, 우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 부동산분 같은 애들은 재산세에 따라가죠. 자, 그래서 얘네들은 원칙적으로 뭐 하는 때, 결정하는 때 확정됩니다. 보통 징수하는 세금들, 자, 정부가 세는 세금은 원칙적으로 과세권자 뭐 하는 때, 결정할 때 확정되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처럼 신고 납부하는 세금들은 납세무자 신고하는 때 확정이 됩니다. 그 예를 알으셔야 되고, 요 니은번, 그 다음에 디귿번, 미음번 같은 얘네들은 특별한 절차 없이 신고세 추라고 결정하는, 자, 이런 절차 없이 확정이 되는 그런 세금입니다. 한번 알아주시면 되고요. 2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자, 여러분요, 우리 가산세는 우리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 신고 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죠. 자, 그리고 이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인데, 요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없는 것은 몇 개인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일단은 저 3개예요. 3번이 정답인데 어떤 거냐면, 자, 여기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 좀 주의해서 보시면 돼요. 지방교육세는 네 집 자식이냐, 지방세고 목적세고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죠. 본세에 따라가는데,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를 본세로 해서 부과되는 지방교육세는 이미 취득세에서 가산세를 부과했잖아요. 근데 지방교육세, 이 부가세에서 또 가산세를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지방교육세 같은 애들은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무신고,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니은번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보시면 교육세 같은 것도요. 교육세도 교교농, 예, 목적세면서 교육세도
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부가세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부가세 들으니까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는데 또 부가세에서 가산세 부과하면 너무 가혹하니까 교육세 얘도 가산세 부과되지 않고요. 과소시효 가산세. 농어촌특별세도 역시 또 그렇습니다. 농특세도 역시 누이집 자식이냐 국세고 목적세고 부가세. 부가세니까 역시 자 얘도 역시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를 부과했기 때문에 얘도 역시 제외합니다. 자 그래서 니은, 디귿, 리을번 얘네들은 과소신고 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요. 근데 이 종합부동산세 같은 애들은 종부세 같은 애들은 여러분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뭐 이런 거에 나오는데 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종부세는 여러분요 신고납부 선택하면 신고납부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그런데 그 과소신고 신고 자체를 아예 그냥 모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고의서가 날라왔어요. 과세권자 알아요. 자 고의서가 날라왔는데 내가 고의서 휴통해버리고 신고납부를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 고의서가 날라왔으니까. 근데 다만 과소신고 가산세가 이제 부과될 수가 있는 건데 자 그런데 저 과소신고 가산세는 뭐 그래서 이거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뭐 그런 세금입니다. 이거는 하여튼 어떻든 간에 이 지방교육세를 특별히 주의하시면 돼요. 하여튼 한 가지만 지방교육세. 답은 여러분 니은, 디귿, 리을번 그래서 세 개가 정답인데 지방교육세 얘는 본세에서 이미 가산세 부과했으니까 지방교육세 무신고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양도를 옳게 표시하고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자, 기억법 보시면 관련 법률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 또는 협의 매수되는 경우 여러분 수용 강제적으로 매매가 이루어져도 보상금 받고 토지 소유자가 자 수용권자에게 토지 소유권을 이전합니다. 사실상 유상 이전으로서 수용, 공매, 경매 이런 거 강제적으로 매매 이루어져도 자 대가 받고 이전합니다. 그러니까 양도에 해당한다는 거. 그다음에 니은번 배우자 간 또는 직계임속 간의 부담보 증여로서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 경우 그랬어요. 자 배우자 직계임속 간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아버지가 자 대학생인 아들한테 부담보 증여합니다. 5억짜리 토지를 증여하면서 3억 원의 차입금 있는 자 이런 거 부담 있는 증여했을 때 아들이 아버지 알았어요. 내가 3억 원 군다기 전 알바 떼서 갚을게 이런 거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겠죠. 결국 아버지 돈 갖고 갚으니까 남편이 부인한테 이런 부담보 증여했더니 자 부인이 알았어요.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결국 남편 돈 갖다 갚겠죠. 그러니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임속 간 부담보 증여의 경우에는 수동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결국은 전체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는 거지 양도소득세 부과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배우자 간 직계임속 간 부담보 증여로서 해당 채무가 증여세 과세 계산상 공제되지 않는다. 자 그 말은 이것은 증여로 추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경우. 자 26회 시험 같은 때도 나왔었지만 자 위자료 지급에 가르면서 이전할 때 위자료 지급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죠. 그래서 부동산 이혼하면서 어떤 여자가 전 남편한테 부동산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랬을 때 위자료 지급 채무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니까 역시 양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 다만 제3분할로 인한 이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혼의 위자료를 부동산 같은 거 주면서 이거 먹고 떨어져라 그렇게 준다 할지라도 취득 원인은 제3분할로 인한 이전으로 하시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디귿번 양도에 해당하고요. 리을번 환지 처분으로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로 충당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고 또 그다음에 미음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를 분할했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진별로 단순히 재분할해요. 지분의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지분의 변동 없는 공유물의 단순 분할은 자 대가관계 없죠. 대가 받고 이전한 거 없으니까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분이 변동하는 공유물 분할의 경우에 지분 증가자에게 늘어난 것은 만큼 취득세가 또 지분 감소하는 경우에 대가 받고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기억번과 디귿번만 양도에 해당합니다. 자 4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 양도세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요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그러는데 5번 지문을 여러분 보시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속받은 날부터 5년 이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여러분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이요 또 문화재 주택 특례, 농어촌 소재 주택 특례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 시기 제한이 없어요. 몇 년 내 양도해야 한다. 이거 일단 틀렸어요. 5년 내 자 이런 양도 시기 제한 없고 그다음에 또 자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돼요. 자 그래야지 1세대 주택 양도를 보는 거지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문화재 주택을 먼저 양도하거나 농어촌 소지주택 등을 먼저 양도하거나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 특례에서도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거나 자 이러면 요거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이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1세대 주택 양도로 봅니다. 5번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세, 양도 또는 취득 시기에 관한 다음에 설명 중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1번에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 법원에 무효 판결에 있어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해당 재산이 이전된 취득 시기는 그 판결 확정일이다. 하는데 틀렸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어떤 거냐면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재산을 거래를 했어요, 부동산을. 그런데 애초에 얘네들 무효 원인이 있어가지고 자, 소유권이 을에서 갑으로 이렇게 환원되는 이런 경우에요.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에 일단 요거 을에서 갑으로의 요 이전은 을에서 갑으로의 요 이전은 일단 요 을에서 갑으로의 이전은 양도에 당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요 주인공은 갑인데 갑이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예를 들어서 양도를 합니다. 제3자에게 양도를 할 때 자,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할 거냐는 건데 여러분 봅니다. 법원에 이렇게 판결로 확정됐을 때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냐. 자, 판결로 무효 판결로 이렇게 돌려주라고 했을 때 법원의 확정 판결일을 자, 취득시기로 할 것이냐. 자, 그런데 이게 아니고요. 판결일이 아니라 애초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자,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애초에 당초 이 재산을 당초 옛날에 취득했었죠. 자, 그래서 갖고 있다가 을과 거래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거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면 당초 옛날에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자, 무효 판결을 소유권 환원받은 재산을 갖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올 것이냐? 법원의 확정 판결일이 아니라 옛날에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돌싱들 있죠? 돌아온 싱글들. 내 인생에 있어서 한 번 잘못 갔다 온 오유기억사 내 인생에 있다 없다?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한 번 갔다 온 적 없어요. 처음이지. 자, 그런 것처럼 자,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 잘못 갔다 온 오유기억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는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당초 옛날에 이 재산을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하는 거지 이건 없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 확정일 아닙니다. 1번 그래서 여러분 틀렸고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취득 시기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꼭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자료에 의해서 양도세가 과세되는 양도 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실지 취득한 가액이 7억이고, 자,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이고, 보유기간 3년이고요. 양도 당시에 동일 세대원 중 보유한 주택은 해당 양도주택 외에 없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 1세대 1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1세대 1주택인데 지금 자, 보니까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즉 2년 이상을 보유했으니까 비과세권을 갖췄어요. 그런데 실지 양도한 가액이 10억 원,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했죠. 고가주택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을 구하라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런 문제. 자, 9억 원, 실거래가 9억 원까지는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권을 갖췄으니까 고가주택도 비과세해 줍니다. 다만 9억 초과하는 부분은 고가주택은 과세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안분 계산해야 되겠죠. 9억까지 비과세 되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비과세권 갖춘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은 총 양도차익이에요. 전체 일반적인 총 전체 양도차익은 얼마냐? 실제 양도가액 10억에서 7억 원 뺀 취득가액 7억 원 뺀 자, 3억 원이고 총 양도차익 곱하기 양도가액 자, 10억이죠, 여러분? 자, 그러니까 실제 양도가액 10억 원,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마이너스 9억 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자, 10분의 1이네요. 3억이 10분의 1이니까 얼마입니까? 3천만 원. 자, 3천만 원이 여기에 양도차익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자, 그래서 비과세권 충족한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 문제였고요. 자, 기본적으로 뭐 이런 거 이렇게 또 뭐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또 이렇게 안 나오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7번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세 2016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예정신고 납부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3번 질문을 한번 봅니다. 3번 질문 보시면 자, 담보 제공한 부동산의 채무 불이행에 따른 경매로 양도된 경우에 예정신고 납부세액이 1,000만 원 초과하는 경우에 다른 부동산은 물납할 수 있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2016년도부터 양도세는 물납에 관한 규정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2016년 1월 1일 이후 양도부터는 자, 양도세는 물납할 수 있다 없습니다. 자, 예전에는 더군다나 뭐 수용의 경우에 토지 수용의 경우에 보상 채권으로 물납할 수 있었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에는 자, 법이 개정돼서 물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3번은 여러분 물납할 수 있다니까 무조건 틀렸습니다. 양도세에서 물납할 수 있다 무조건 틀렸고 3번 정답. 8번 문제 여러분 보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에 대한 취득세 취득 시기다 옳은 거 그랬습니다. 취득세상의 취득식입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보시면 1번 집은 한번 왜 틀렸냐 봅니다. 개인 간의 매매로서 관련 법률에 의한 부동산 거래 신고를 서를 제출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에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취득세에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시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은 국수, 공판, 법까지입니다. 그런 거지. 자, 취득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 국수, 공판,
부 이렇게 우리 요약 강의나 기본서 강의할 때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요거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를 취득이 필요합니다. 개인간 매매의 경우. 왜냐하면 자 요거 한때는 옛날에 자 이렇게 객관적인 취득이라고 해서 요것도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도 사실상 잔금지를 취득 시기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게 했더니 어떤 문제점이 생겼냐.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계약상 잔금지 지급일과 사실상 잔금지율이 헷갈리는데 일반 국민이 어떤 때는 계약소에 기재된 잔금지율 그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어떨 땐 그거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고 헷갈린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다시 바꿨습니다. 개인간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의 경우에도 검증받은 취득도 객관성은 있지만 취득 시는 언제로 한다? 요거 계약상 잔금지급일로 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연부로 취득하는 것, 취득가액의 총액이 면세점에 적용받는 것은 제외하고 그 사실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데 틀렸습니다.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연부 취득은 자 연부 그 매회 지급되는 그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급일 틀렸습니다. 3번 보면 증여로 취득했을 때 무상취득, 증여 같은 무상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합니까? 계약일,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하면서 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자 그래서 이게 증여받은 날 아닙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증여받은 재산 갖고 있다 팔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느냐? 자 증여받은 날입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근데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입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 보시면 건축물 건축가 취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 교부일인데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그 전에 사실상 사용을 하면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또 자 사용승인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럼 그날이고 그래서 이거 중빠른 날. 자 맞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인데 사실상 사용일하고 비교해서 중빠른 날 맞고요. 4번 정답입니다. 5번 보시면 토지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 지목이 사실상 변경 이래 취득한 것으로 보고 사실상 변경일이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변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여기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 취득시는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원칙은 사실상 지목 변경일, 불분명하다 공부상 지목 변경일 이랬었는데 지금은 동등한 위치에서 사실상 변경일과 자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라든가 또 사랑계 장비 선박 종류 변경의 경우에 취득 시는 언제냐? 자, 요거 사실상 변경일과 공부상 변경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자,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요. 9번 문제 보시면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뭐 취득세는 항상 뭐 과세표준과 세율은 항상 뭐 출제 1순위죠. 자, 그랬을 때 틀린 것은 그랬는데 3번 지문 보시면 화해폭 인락 자백간주의에서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취득의 경우 취득의 과세표는 사실상 취득가액이다. 틀렸죠, 여러분들? 자, 우리 취득세 객관적인 취득, 시가 편액보다 높든 낮든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하는 객관적인 취득의 경우 국수, 공판법, 부죠. 국가 지자체,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하거나 수입에 의해서 취득하거나 공매 경매 방법으로 취득하거나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가 입증되거나 법인 장부로 입증되거나 또 부동산 거래 신고라는 법률에 의해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시가 편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근데 다만 그 판결문에서 이 판결문은 민사 소송이나 행정 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을 의미하는 거지. 이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것은 객관성 있는 서류가 아니라고 그랬죠, 이거. 자, 그래서 대개 소송 전취주의에서 소송 전에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도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객관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 조소 등으로 자백간주 등에 의해서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 자 이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취득가액이 아닙니다. 이건 원칙으로 돌아갑니다. 자 그래서 화해 만약에 화해 조소상으로 또는 화해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천만 원. 자, 근데 만약에 시가 표준액, 이 자산에 대한 지방세과세 시가 표준액이 1억 원. 자, 이런 경우에도 이 화해 조소상으로 또는 화해한 판결로 입증되는 가격을 취득세 과세 표준 금액으로 한다. 8천만 원으로 틀렸습니다. 시가 표준액이 미달하니까 이거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니니까 취득 가격을 그러니까 시가 표준액을 과세 표준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나머지 여러분들이 지문들 읽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보시면 2번 지문을 한번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하는 자 입장에서 보면 이거 원칙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자, 근데 다만 대관계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는 일정한 경우 공매, 경매를 통해서 취득한다거나 파산 선고에서 처분으로 취득한다거나 또 그다음에 등기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에 의해서 취득한다거나 명백히 대관계가 입증되는 거나 자, 이런 경우 등에 있어서는 배우자 김숙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예외적으로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래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정되겠죠. 근데 배우자 김숙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 원칙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근데 다만 양도소득세에서는 이제 이전하는 자 입장에서 이건 받는 사람 입장이고 이전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양도세에서는 배우자 직김속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는 자 요거 증여한 것으로 뭐 한다? 추정한다 그랬습니다. 주로 양도세에서는 추정한다고, 취득세에서는 의제 본다고요. 자, 그래서 이거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지문들 다 읽어보시고 해야 되고 11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부동산 등기 등록면세 과세 표준에 관한 설명이다. 이 중 바르지 못한 것은 그랬습니다. 임차권 말소 등기요. 자, 여러분 말소 등기,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는 뭘 과세 표준한다? 건당, 건수를 과세 표준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임차권 설정 등기는 임대 보증금도 아니고 월 임대차 금액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 말소 등기니까 건당, 건수가 과세 표준입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 가등기 거기 부동산 가액으로 되는데 항상 개정 내용을 또 2016년 또 이후에 또 그 개정된 내용을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가등기는 여러분 가등기는 우리 순위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해요. 근데 자 담보가등기 있죠? 가담법에 따른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해요. 그래서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 이런 거 했어요. 그래서 자 뭐였냐면 소가지 없는 애들 소유권에 관한 등기라든가 그 다음에 가등기라든가 또 그 다음에 자 지상권 설정 등기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등록면에서 과세 표준은 뭐가 된다? 부동산 가액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가지고 자 가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에서의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다만 요 가등기의 경우는 금방 얘기했어요. 부동산 가액 또는 뭐다? 또는 채권 금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는 거. 담보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위해서 담보가등기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내용을 꼭 반드시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해서. 자 그러면 나머지는 뭐 됐습니다. 자 저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자 건수,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 전세 금액 이런 거. 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그랬습니다. 2번 지문 보시니까 등기가 된 후 자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서 그 등기가 무효 취소가 돼서 등기가 말소된다 하더라도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는 과온합으로 환급해야 한다는데 틀렸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 등기 등록이란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 얘가 등기할 만한 실질적 권리가 있는지 안 따져요. 자 절차만 정당하게 등기 등록되면 그 명의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계약이 무효 취소원이 있어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안 돌려줍니다. 자 오곡밥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밥집 들어가는데 한식 뷔페에서 사장님 오늘은 오곡밥이에요. 그래서 오곡밥이라는 줄 알고 난 먹었는데 나중에 쉬어봤더니 사곡밥이야. 그렇다고 내가 밥 맛있게 먹고서 사장한테 그 밥집 사장님한테 돈 안 낸다고 그러면 되겠어요? 돈 낸 거 돌려달라고 그러면 되겠어? 그거 하나 그 혹시 빠졌다고? 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자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명의자과세 원칙이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세 자 등기 말소된다 할지라도 돌려주지 않습니다. 2번 정답이고 나머지들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지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문제 보시면 재산세 납세무자와 관련해서 잘못된 설명은 그랬습니다. 5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 여러분요. 과세 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가 재산세 납부할 의무가 있다. 틀렸습니다. 여러분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것은 법령의 규정이 없지만 예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자 소유권을 놓고 다른 사람하고 공부상 소유자하고 싸우고 있어요. 아니면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 행방불명이거나 소송 중일 때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자 그런 소유권의 귀속이 불분명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 공부상 소유자 그럼 그럴듯하다고 그랬죠. 자 그럴듯하지만 아니고 누구다? 사용자입니다. 사용자. 그 재산을 현재 사용하는 사용자를 납세무자랍니다. 공부상 소유자 아닙니다. 공부상 소유자는 어디 가는지 알 수 없거나 이자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자 정답이 되겠고요.
되고요. 14번 문제 보시면 재산세에 있어서 토지 구분에 대한 다음에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본 한번 보시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에 있는 목장용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에서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목장용지는 자, 요거 뭐하냐면 비과세입니다. 자, 통제보호구역 내에 있는 토지 요거 다만 전, 답, 과수원 자, 요거 대지 전답과선 전답과선 및 대지는 과세하는데 근데 이 목장용지 같은 것은 뭐하냐면 이거 비과세예요. 비과세. 자, 그래서 비과세고 자, 그다음에 니은번 보시면 도시지역 안에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 안에 지역에 소지하는 개인 소유 농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농지는 자, 개인 소유 장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자,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를 봐요.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는 거죠. 도시지역 내 농지,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 한해서 조율불과세합니다. 근데 이 개발제한구역,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이면 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공업지역이라는 건데 그런 데는 농지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을 곳에 있지 않은 거죠. 자, 이런 데 있으면 농지가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종합합산이 되고요. 니은번. 그다음에 디귿번 봅니다. 특별시황시 시에 공업지역과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에 소지하는 공장용지로서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거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공장 위치 면적을 따집니다. 토지용 문제 풀 때. 공장이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이면 있을 곳에 있죠. 그리고 기준면적 이내면 분리상 토지만 시지역에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이외 지역에 있어요. 즉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습니다. 있을 곳에 있는 거예요. 공장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으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공장이 시지역이나 시지역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 있을 때 산업단지 공업지역 이외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있을 때 이럴 때는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봅니다.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아니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봅니다. 그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가 기준면적 이내니까 뭐가 돼?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원래 기준면적 이내면 별도 합산이죠.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이 되는 걸 항상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디귿번 별도 합산이고요. 그 다음에 맞습니다. 리을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골프장과 고불학시장 토지는 자, 사치성 재산 토지죠. 자, 그래서 사치성 재산 토지니까 고율 분리 대상 토지입니다. 그래서 4%입니다. 007 분리상 토지는 007 0.07% 007 빵이 4 비례수 이렇게 배우는데 고율 분리 대상 토지니까 4% 고율 분리 대상 토지고요. 미음번 목장용지, 공장용지, 영업용 건축물 자, 부속 토지로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앞 동네에 뭐라고 되어 있던 뒷 동네 토지용 문제 풀 때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그래서 3번, 디귿번, 미음번이 자, 옳습니다. 나머지 틀렸고요. 15번 보시면 재산세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그랬는데 1번 질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다. 그러면 1동 건물 나왔다 겸용주택일 때는 항상 주택 면적이 크든 작든 주거구만 주택입니다. 주거구만 주택.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재산세에서 주거용 상면적 50% 항상 기억해야죠. 50% 이상면 전부주택. 자, 이거고. 근데 1동 건물일 때는 그냥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거 뒤바꾸는 거 주의해야 돼요. 1구 건물은 50% 기억하고 1동 건물은 주거구만 주택이요. 자, 1번 틀렸고 2번 국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요거 자 당연하죠, 여러분들. 자, 보세요. 국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자 무상으로 사용할 때 비과세지 유료로 사용하면 당연히 재산세는 과세합니다, 여러분. 어이구 2번 틀렸네. 그래서 항상 이거 무료인지 유료인지 잘 봐야 돼요. 국가자치자치조합이 내 빌딩을 1년 이상을 무상으로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염치도 없이 재산세 때가 되면 내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상 사용할 때 비과세 유료로 여기 유료네요. 유료로 사용하니까 당연히 재산세 자 이거 과세를 합니다. 자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2번. 자 그다음에 3번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별장 및 고급주택에 대한 재산세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100분의 70이다 그러는데 재산세에서 시가 편익이다. 과세 비율 결정 시에 시가 편익의 공정시장가액을 곱할 때 토지건축물 주택은 반드시 공정시장가액을 곱하는데 토지건축물은 몇 프로예요? 70%요. 주택은 몇 프로예요? 60%. 100분의 60. 60%를 곱합니다. 별장이든 고급주택이든 일반 주택이든 주택은 무조건 100분의 얼마? 60. 60%를 곱합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토지건축물이 70%입니다. 4번 보시면 지금 주택분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세액이 10만 원 이하다. 이거 항상 이거 10만 원 숫자만 신경 쓰지 말고 이 토지분을 말하는지 주택분을 말하는지 잘 봐야 돼요. 토지분은 산수세액이 10만 원 이하더라도 무조건 납기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인데 주택일 때만 원래 주택은 징수할 세액의 절반 7월 달 나머지 절반 9월 달이죠. 다만 주택분 산수세액이 얼마? 10만 원 이하일 때 얼마 안 되니까 조례로서 7월 달에 이렇게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옳고요. 정답이고. 5번 지문 보시면 재산세가
분납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분납 처리하나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그런데 여러분요, 재산세 자 분납 납부할 세액 500만 원 초과할 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병기세인 지역자원시설세도 함께 분납 처리하나 그랬는데, 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그러지 아니하다 그랬는데, 여러분 자 분납할 때 사실 예규가요, 예규에서 자 지방교육세는 분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방교육세 분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규에 지방세법상으로는 사실은 이게 안 돼 있지만 예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지방교육세 자 예규에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좀 주의 한번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어서 한번 보시면 예규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 좀 주의하고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16번을 한번 보시면 하여튼 뭐 그 15번 그 문제에서 자 5번 지문은 지방교육세 분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분납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하여튼 지방세법상으로는 규정이 없어요. 근데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 거 한 번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까요? 5번 질문은 여러분 자 어떻게 했냐면 분납에 있어서 자 분할 납부요. 분납 우리 재산세는 당연히 지방세법상 재산세는 당연히 분납이 허용됩니다. 분납이 됩니다. 근데 자 지역자원시설세 있죠. 재산세 고지세 병기고지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분납 안 돼요. 이거 좀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부가세인 지방교육세 있잖아요. 이 지방교육세, 재산세, 부가세인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부가세로일 때만 원래 지방교육세 자체는 안 되고요. 자, 근데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이것은 분납할 수 있다고 예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는 분납할 수 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안 된다. 이렇게 하시죠. 다시 한번 정확히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16번 문제 봅니다. 종부세에 관한 설명 가장 틀린 거 그러는데 뭐 최근에는 가장 틀린 거 이런 표현은 안 나옵니다. 근데 어떻게 한번 보시고요. 자 3번 지문 보시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에 대한 종부세 과세표는 납세무자별로 해당 토지 공시가격 합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랬는데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여러분 항상 종부세, 재산세처럼 종부세도 과세표준 결정 시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을 곱한다는 걸 꼭 잊지 마셔야죠.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과세표는 납세무자별로 공시가 합한 금액에서 자 5억 원을 공제하죠. 왜냐하면 5억 초과하는 자가 납세무자니까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렇게 끝나면 틀려요. 반드시 여기다가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자 곱한 금액입니다. 몇 프로? 80%를 곱한 금액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공정시장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자 얼마요? 5억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리고 여기다 공정시장가의 비율을 반드시 곱한 금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합니다. 주택분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곱해야 돼요. 자 3번이 계속 틀렸고 나머지 질문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회 여러분 모의고사를 한번 보시면 사회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회를 보시면 1번에 여러분요. 다음 중 국세, 불복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였는데 5번 지문 한번 봅니다. 여러분. 이 불복절차에 관한 것은 시험에 유관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안 나오다가 딱 한 번 시험에 출제가 됐어요. 몇 년 전에. 그런데 또 뭐 독립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고요. 다만 종합 문제 속에서는 뭐 지문 한 줄씩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럴 때 기본적으로 하여튼 이의신청 절차는 기간이 나오면 다 90일로 원칙적으로 90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세요. 이의신청과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않으면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는데 틀렸습니다. 이의신청 거치지 않고 바로 그냥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자 여기 봅니다. 우리 구제 절차요.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국가나 자체로부터 부당한 처분을 받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당장 뛰어가서 세무공무원 멱살을 잡아요? 그럼 나만 자 쇠고랑이지. 그래서 자 쇠고랑인데 다만 여러분요. 우리가 정당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정당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의신청이라는 것을 먼저 하기도 하고 또 그다음에 심사청구라는 것도 있고 심판청구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 안 되면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 이의신청을 치지 않고 바로 그냥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라는 중복공제가 허용 안 됩니다. 제가 이거 좀
이쪽에서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이렇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대개 이제 이의신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권리 침해 당하고 나서 90일 할 수 있어요. 이의신청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사청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심사청구. 자, 그 다음에 또 심판청구라는 것도 할 수 있고요. 심판청구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최종적으로 이게 안 되면 안 되면 우리가 이제 행정소송 같은 것도 또 제기할 수 있어요.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았다 그래서 이걸 못하느냐? 그렇진 않아요. 바로 이렇게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하고서 이의신청 거쳐서 올 수도 있지만, 바로 그냥 납세무자 입장에서요, 바로 납세무자가 바로 이렇게 그냥 바로 그냥 여길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 수도 있어요. 바로 이렇게 와서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근데 다만 주의할 것은 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이건 중복 청구는 안 돼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 청구는 안 돼요. 중복 청구는 안 됩니다. 중복 청구는 안 되고, 그렇지만 이의신청 절차 거치지 않고 바로 이렇게 올 수는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5번이 여러분 정답입니다. 2번 문제 봅니다. 고지자의 국내 소재, 자, 부동산 관련 조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1번에 보시면 여러분 상속 개시 후 상속 재산에 대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 등이 된 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한 내 그 상속 재산에 대해서 그 공동 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분할해서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요거 뭐 때문에 그런 거냐면 요 포인트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이 있었기 때문에 요거 증여받아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운 지문인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 착한 큰형님 스토리인데, 삼형제가 있었어요. 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가벌병 3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협의해서 분할을 했습니다. 공평하게 협의해서 분할로 처음에 취득했어요. 상속 재산을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한다? 상속으로 취득한 겁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겠죠.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면서, 자, 1년 돼가죠. 다가오면서 마음 착한 큰형님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동생들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요. 특히 고시 공부하다가 듣기 시작한 막내가 마음에 걸리죠. 그래서 을한테 얘기합니다. 우리 둘이가 똑같이 이렇게 셋이 나누는 거는 오히려 불공평하다. 우리 둘이는 그래도 좀 더 먹고 살만하니까 막내한테 좀 더 주자. 그래가지고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요만큼씩 다시 재분할이 돼서 동생한테 좀씩 더 줍니다. 자, 그러니까 보세요. 상속 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다시 재분할이 됩니다. 재분할이 돼요. 그러면 이 재분할에 의해서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종전 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만큼씩을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의제예요. 증여로 인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합니다. 보는데요, 여러분. 근데 다만 이게 이 재분할이 취득세 신고 납부기 한다. 제가 지금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 얘기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 재분할이 만약에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내에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고 그때는 다시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상속 재산이 처음에 협의해서 분할로 취득할 때는 상속으로 취득한 건데, 근데 재분할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보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분이 늘어난 사람은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의지합니다. 다만 이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납부 기한 내 재분할이 있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상속으로 취득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1번 지문 그 두 번째 줄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 기한 내에 재분할이 됐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때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시험에 아직 한 번도 안 나왔고 개정된 후에 안 나왔으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번 지문 봅니다.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수색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불손가세 50%를 경감한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등록면허세는 취득세와 달리 신고하지 않았어도,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지해 봅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요. 그래서 이때 무신고와 과소신고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50% 깎아준다고 바꿀 수 있습니다. 아니고 가산세를 아예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세기준 현재 과세상 물건의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 양도인을 당해연도 재산세 납세무자로 본다는데, 과세기준 6월일 날
과세 기준일 6월 1일 날 잔금이 치러졌어요. 잔금이. 예? 딱 과세 기준 6월 1일 날 잔금 치러졌다. 자, 보세요. 잔금이 만약에 과세 기준일 6월 1일 이전에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치러지면 자, 우리 거래할 때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서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냐? 자, 잔금이 6월 1일 이전에 잔금 치러지면 이건 매수인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6월 1일 이후에 잔금이 치러지면 매도인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근데 하필이면 6월 1일 날 오전 12시만에 잔금을 치렀다. 이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예규에서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합니다.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해요. 과세 기준이래. 양도 양수가 있을 때는 양수인입니다. 자, 이런 거 주의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 계속해서 보시면 4번 지문에 보시면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자, 있는 경우에 보유한 및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자, 규정이 적용되는 1세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랬는데, 자, 우리 여러분 보시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 보유한 및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데 1세주택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자, 요거는 뭐 주택수 계산할 때 일단은 뭐 요게 자, 어떤 내용인지 어떤 세목인지는 안 나왔지만 어쨌간에 부부가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 보유한 및 연령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적용되는 1세주택자에 해당한다는데 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종부세 문제인데요. 종부세에서 1세대 주택자에 대해서 연령별로 만 60세 이상 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보기한별로 세액공제 줄 때는 그럴 때는 요거 단독 소유 1세대 1주택자만 이런 거 받을 수 있지 공동 소유 안 됩니다. 1세대 2주택 안 돼요. 공동 소유 1세대 1주택 안 돼요. 토지분은 당연히 안 되고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공동 소유 안 돼요. 단독 소유해야 됩니다. 5번 보시면 이혼으로 인해서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 공동 재산을 민법 규정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 양도로 본다는데 그렇지 않죠? 부부가 혼인 후 형성한 재산은 부부 공동 소유자산으로 보니까 내 거 내가 찾아간 거니까 이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관계 없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시면 3번 문제 보시면요. 취득세 과세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묶은 것은 그랬습니다. 가번에 보시니까 여러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매회 지급되는 사실상 연부금액이죠. 계약보증금 포함해서 맞습니다. 연부 취득은 연부금액. 나번 보시면 주택법에 따라 주택거래 신고 중에서 주택거래가액을 신고한 경우에 그 신고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객관성 없습니다. 주택거래 신고는. 자, 그래서 공법에서 물론 이게 폐지되기도 했지만 자, 우리 세법엔 그대로 있는데 하여튼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거래 요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본다. 틀렸습니다. 얘는 객관성이 없습니다. 원칙 신고가액으로 봅니다. 신고한 가액으로. 그 신고한 가액을 원칙 취득세과세 결정 시에 신고가액으로요. 자, 답은 틀렸고 답은 보시니까 주택건설 법인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하는 경우 자, 계약의 일방당사자 법인이다. 국수 공판법부 객관적인 취득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답은 맞고요. 자, 라번 보시면 법인 장부로 토지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된 경우 과세표는 지목 변경 이후에 토지 시가 손익에서 지목 변경 전에 시가 손익을 뺀 금액으로 한다는데 자, 여러분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될 때는 그 소요된 든 비용입니다. 지목 변경에 든 비용이지 이거 증가한 가액 아닙니다. 든 비용입니다. 자, 판결문이나 법인 장부로 입증될 때. 그 다음에 마번 봅니다.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에 따라 매입한 주택 채권을 해당 부동산 취득 전에 금융기관 등의 양도함으로 발생하는 이 채권 매각 차손이요. 자, 요것도 이런 것도 과세표에 포함시킵니다. 이런 거 매각 차손 포함한다는 거.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그래서 3번 정답이고요. 4번 보시면 다음은 중 취득세 세율에 관한 설명 틀린 거인데 4번 질문을 봅니다.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세율 중에서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존속기간 1년을 초과하는 임시건축물 취득이면 과세합니다. 어떤 세율로 과세합니까?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시건축물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임시건축물 취득세에서 요 사치성 재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입니다. 사치성 재산 제외고요. 임시건축물에도 사치성산일 때는 무조건 중과세고 임시건축물 자, 이거 존속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존속기간이 만약에 1년 이내일 때는 요거 비과세합니다. 존속기간 1년 이내이면 요거 뭐냐면 비과세고요. 1년 이내면 비과세. 자,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그러면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과세한다고 그랬습니까? 요거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이요. 1,000분의 20,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 틀렸습니다. 표준세율에서 2%를 뺀 이 특례세율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질문 다 여러분이 보시고요. 5번 질문 봅니다. 다음 취득세에 관한 설명 잘못된 거였는데 2번 보시니까 개인 간의 부동산 매매로서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자, 과세표시는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는데, 여러분 개인 간 부동산 매매고 부동산 거래 신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그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고요. 자, 그렇죠? 자, 그래서 사실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런데 이게 틀린 게 뭐냐면 과세표시는, 자, 우리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범위에서 검증받은 취득, 과세표시는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이거 사실상 취득한 가액, 이거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시로 합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 뭐냐면, 자,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도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비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앞선 회차에도 나왔었고 헷갈린다고, 이거 계약상 잔금지비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거지 사실상 잔금지비는 아닙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고요. 과세표시는 국수공판법부 객관적인 취득이니까 이 신고한 가액을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해서 시가 편익에 관계없이 이 신고한 가액을 과세표시로 합니다. 그래서 2번이 여러분 틀렸습니다. 계약상 잔금지비를 이렇게 돼 있어야 됩니다. 6번 문제 보시면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힘내시면서 보시면 지방세 체납으로 그 소유권을 국가자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에 이미 그 물건의 전세권 등으로 되어 있는 것을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국가나 지자체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는 비과세예요. 근데 자, 갑이라는 사람 소유 부동산이 있고 이 부동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이걸 체납자에 대해서 압류해 갖고 올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전세권 같은 것이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전세권 등기 같은 것을 말소한 다음에 이제 갖고 와야 되잖아요. 뭐가 설정이 돼 있으면. 그런데 이 말소하는 등기, 자, 얘가 당연히 체납자가 말소 안 하겠죠. 그럼 국가나 지자체가 대위에서 이 채무자를 대위에서 만약에 이것을 체납자를 대위에서 말소한다. 그러면 이 말소하게 되면 누구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느냐? 이 말소하게 되면 누가 등기를 받는 거예요? 말소 등기하면 그 설정자가 등기를 받는 자니까 비과세가 아닙니다. 이거 국가 등의 소임으로 등기임으로 비과세는 틀리고 이런 걸 말소하는 대위적 등기에 대해서는 이 체납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 그 소유자가 등록면허세 납부해야 한다. 맞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 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무상 지목이 묘지인 토지에 관한 등기는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지인 토지요. 취득세는 과세를 합니다. 중과 기준 특례세율로 과세. 근데 지목이 묘지인 토지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비과세입니다.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비과세. 그리고 취득세는 과세하는데 어떤 세율로?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 자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법인장부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경우에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그 가액해달라는 경우에 어떤 걸 과세 표현한다? 변경된 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등록면세는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하니까 이거 자산 재평가 전에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이런 것들. 지상권 설정 이전 및 가등기 경우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의 세율을 정해서 계산하면 금액을 세율로 한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가등기 물론 담보가등기일 때는 채권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될 수도 있지만 부동산 가액, 지상권, 소가지 없는 애들 부동산 가액 맞죠?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 드는다 1,000분의 2 맞습니다. 그다음에 자, 등록한 후에 해당 과세 물건이 중과 대상이 되거나 그랬을 때 추가 신고 납부 기한 요 경우만 등록면허세가 기간이 나오는데 원칙은 등록하기 전까지만 요 경우만 그 사유 발생일 중과세이 된 날로부터 며칠? 30일 이내 30일 주의하시고요. 중과세를 정해서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금 공제해줄 때 가산세는 포함한 금액, 제외한 금액을 자, 신고 납부한다는 거. 포인트 세 가지. 30일 가산세 제외한 금액을 신고 납부한다. 맞습니다. 다 오르네요. 자, 우리 이런 빡시형 문제에서 옳은 거 골라라 이럴 때 싹 다 옳은 것이 또 하나 정도는 왠지 틀린 게 있을 거야. 뭐 이러지 말아주세요. 왠지 통념상 하나 정도 틀린 게 있을 것 같지만 우리 다 옳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옳은 거 저 어떨 때는 다 옳게도 나오고 지문에 또 저 박스에 나올 때 문제가 다 옳게도 나오고 어떨 때는 자 하나만 옳은 것도 나오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기 자신을 믿고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습니다. 배운 대로. 그다음에 7번 문제 보시니까 다음의 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옳은 거 그랬는데 자 4번 지문 보시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제공한 개설한 도로 우리 28개 토지 지목 중에서 재산세 비과세들은 6개 지목이 있습니다. 도로, 하천, 제방, 국어, 유지, 묘지 6개 지목이 있는데 그럴 때 이 도로요. 도로법상의 도로뿐만 아니라 개인이 만든 사설도로도 이것도 비과세합니다. 자, 그런 것들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1번 같은 것은 뭐 나머지는 다 과세되는 것들 잘 여러분들이
있는지 자 보셔야 되겠습니다. 3번 같은 것은 요 통지복용 내에 있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하고 뭐 2번 같은 것은 임시건축물 아까 말씀드렸어요. 과세기준제 1년 미만일 때 비과세지. 자 1년을 초과했으니까 과세고요. 그다음에 국가자치지자체조합이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이 무상 사용할 때가 비과세. 유료로 사용하면 당연히 과세고요. 그다음에 뭐 5번 같은 것도요. 자 5번 같은 것도 요거 자 어차피 이거는 재산세 부과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윤제 행정 철거보상 계약에 체결된 뭐 건축물의 부속 토지인데 토지를 어떻게 때려보세요 여러분들? 자 이거 토지 때문에 틀렸습니다. 건축물과 철거 예정되어 있는 건축물과 주택 이 건물은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근데 토지는 어디 가겠어요? 이게 토지를 어떻게 때려부셔? 그러니까 이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과세예요. 건축물이라든가 주택만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입니다. 그래서 부속 토지는 이거 과세고요. 자 4번 정답이고요. 8번 문제 보시면 다음에 토지 중에서 재산세 가장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토지는 그랬는데 자 5번 골프장 고락시장 토지가 제일 높죠. 우리 재산세에서 세율은 이렇습니다. 별장이라든가 고급 오락장, 골프장 얘네들은 1,000분의 44%입니다. 사실상자산으로서. 그 다음에 고급 주택은 중과세 한다 그러면 틀리죠? 초과 누진세 일종되고 그 다음에 고급 선박이 재산세에서 최고 높아요. 사실은 4%입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사실상산이 아닌 나머지 것들은 다 당연히 세율이 낮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건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재산세에서 세율에서. 자 그다음에서 5번 정답이고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09번에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에 관한 설명 틀린 거 그랬습니다. 3번 지문 보시니까 주택을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공시가격을 각자의 지분 비율로 구분한 각각의 과세 표준에 표준세율을 적용한다는데 자 여러분요 주택은 항상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각각 세율, 각각 구분한 과세 표준액에 각각 세율 틀렸습니다.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금액에 주택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이 3번 여러분 틀렸고요. 구분하는 그랬으니까 틀렸습니다. 나머지 다 지문들 다 중요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고요. 10번 문제 보니까 다음 자료를 이용한 개인 강호동 씨의 2016년 16년 주택분 종부세 과세 표준금액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임대주택 5채인데 21억 원, 자 문화주택 한 채인데 7억 원, C 거주택 한 채인데 8억 원. 자 A 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 신고를 했고요. 자 B주택은 등록 문화재 주택이고, 자 C주택은 거주택인데 주민등록되고 실제 거주였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종부세에서 자 여러분 등록 문화재 주택이라든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할 때 합산해서 제외합니다. 또 1세대 1주택 그 주택수 계산할 때 1세대 주택자 아니라 주택수 계산할 때 종부세에서는 합산배제 신고한 임대주택이나 등록문화주택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돼.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지금 A, B, C 이런 주택들이 있고 집이 여러 채지만 자 A주택, A 임대주택과 B 문화주택 같은 이런 것들은 주택수 계산에 포함 안 해요. 5채든 한 채든 다 포함 안 해요. 그러니까 C 거주택 한 채만 보소해요. 1세대 1주택이에요. 그러면 1세대 1주택자일 때는 종부세 과세 표준은 1세대 주택자일 때 종부세 과세 표준은 이렇게 계산하죠. 공시가 합한 금액 10억에서 지금 자 기초공제 3억 원 하고 또 그 다음에 여기서 6억 원을 공제하죠. 자 그리고 6억 원을 공제하고 또 여기서 이제 공정시장가액비를 80% 곱해요. 그래서 종부세 계산하잖아요. 8천만 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은 여기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은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건데 공시가 10억일 때. 근데 여기서 9억까지는 그러니까 과세되지 않아요. 근데 여기 8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시가 8억이에요. 8억이면 뭐 9억을 공제하게 되는 거니까 빵이지 뭐.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1세대 단독소 1세대 1주택자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얼마까지 과세되잖아? 9억까지.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빵원이고요. 과세품 금액은 8억이니까요. 자, 11번 자 보겠습니다. 양도세 양도의 개념에 관한 설명 틀린 거는데 1번 지문 봅니다. 배우자 간 또는 직계림속 간의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는 수증자의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본다 그런데 자 배우자 직계림속 간 부담부 증여에 있어서 증여 당시 재산가액에서 공제되냐 수증자의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지 않습니다. 자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자 추정하죠 여러분들. 남편이 부인한테 뭐 5억짜리 주택에서 3억의 저당권 설정이 된 것을 부담면 증여했을 때 알았어 여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래봤자 이거 증여 공제되지 않고 전체 5억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래 부담부 증여했을 때 수증자 인수는 채무인수액 상당히 3억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여러분 틀렸고요. 전체를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12번 문제 보시면 1세대주택 비과세 조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그랬습니다. 5번이 자 정답이고요. 자 맞고 나머지 이제 틀렸는데 뭐 1번 같은 것은 장기적 담보에 제공된 주택 같은 뭐 이런 것들이요. 1번 보시면 여러분 어떤 게 틀렸냐면 자 장기적 담보주택 같은 거 이런 것들 그 주택 노부모 동부모와 세대 합칠 때 5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자 세대 합치면 5년 이내 먼저 1세주택으로 보는데 다만 요거요 장기적 담보주택 같은 것은 요거 거주기간 요건을 요하지 않고요 뭐 이런 건 얘기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한번 보시면 5년 내에 장기적 담보에 적용되는 주택이기 때문에 이것은 5년 내 상관이 없는 주택이네요. 이런 것들. 2번 보시면 근무사행편 등으로 취득한 지방의 수재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자 각각 일개 수용한 1세대가 그 부기한 사유 해소된 날부터 5년 내에 자 지방의 수재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1세부터 자 이거 자 부기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내고요. 일단 틀렸고 그 다음에 또 지방의 수재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면 안 돼요. 자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 문화주택 특례, 농어촌 주택 특례, 소재주택 특례 또 지방 소재주택 특례는 이거 일반 주택을 먼저 양도해야 됩니다. 수도권에 있는 일반 주택. 그래서 지방 주택 먼저 양도했으니까 틀렸고 5년 내 아니고 부득이한 사유 해소된 날부터 3년 내입니다. 3번 요 내용은 자 어떤 거냐 상속한 주택과 상속 개시 이후 취득한 일반 주택 안내예요. 이 일반 주택 상속으로 인한 1세대 주택은 상속 개시 전에 원래 소유하고 있던 주택이어야 돼요. 상속 개시 전에 일반 주택이 있었고 나중에 주택을 상속받아서 1세대 주택이 되는 경우입니다. 주택 상속받았는데 또 하나 일반 주택 취득 이건 안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4번 같은 거는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른 일시적 1세대 주택인데 이건 2주택 해소를 자 5년 내만 5년 내 하면 돼요. 3년 내 아니에요. 5년 내 하면 되고 그래서 틀렸고 그다음에 자 일반적인 경우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했어야 되는 인터벌이 1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내 의지로 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주택 취득했어야 한다는 이 단서 조건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두 개 부분이 틀렸고요. 13번 보시면 다음 중 실거래가로 가액에서 차감하는 실지 필요금비 아닌 거 그랬는데 4번 지문 보시니까요. 양도산의 보유한 중에 감가상각비로서 각과 세간의 사업소득금액 계산하는 경우에 필요금비 산입한 금액 이중공제 방지원칙상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항목은 이번에 양도소득 계산할 때 또 필요금비 산입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이번엔 공제해야지. 그래서 다른 소득금액 계산할 때 필요금비 산입한 거니까 이번에는 감가상각비 자 양도세 필요금비에서 공제합니다. 그래서 산입한 공제하면 뺍니다. 포함되지 않아요. 4번 정답이고요. 14번 보시면 양도세에서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 장기 보유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는데 5번 지문 보면 이 조합원 입주권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전에 종전주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거니까 여러분 이 시점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고 종전 건물과 토지가 있었죠.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나면 다 때려부시고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럴 때 이 조합원 입주권이 장기 보유통제 대상이 되는데 다만 입주권 자체에 대해서 장기 보유 투표용지는 인정해주기 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거 조합원 입주권이요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하고 이때 조합원 입주권의 장기 보유 통제 적용 시 보유한 계산은 관리처분계획 인가일로부터 입주권 양도일까지로 한다. 이러면 틀려요. 이거 아니고 종전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종전주택의 양도 차익에다가 공제를 적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장기분제 적용 시 보유하는 이 종전 때려볼 수 있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에 이 종전주택의 건물과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요거 취득일로부터 자 언제까지요? 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로 보유한 계산한다는 거. 요걸 주의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자 요때 보유하는 종전 건물과 토지 취득일로부터 자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 기간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에 의해서 고자 을의 양도차익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갑이 2억 원, 자 실거래가로 취득한 토지를 3년 보유하고 배우자 을에게 증여했고요. 을이 자 배우자 을에게 증여할 당시 시가는 자 6억 원이었고 이에 대해서 납부한 증여세가 1억 원인데 기타 필요금은 없고요. 을이 증여받은 후 1년 보유하고 특수관계인이 아닌 병에게 7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자 증여받을 토지를 양도할 당시 값과는 이 상태입니다. 자, 이거 딱 보니까 이런 얘기죠.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증여받은 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에 관한 얘기입니다. 배우자 직김수 간 증여받은 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 얘기인데, 자, 배우자 직김수 간 이율과세 특례의 경우에는 여러분, 배우자 직김수 간 이율과세 특례의 경우에는 자, 봅니다. 이율과세 특례의 경우 다 젖었네. 자, 이율과세 특례의 경우에는 일단은 취득가격은 취득가격이나 취득시기는 다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증여자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그래서 자,
양도 가격은 여러분 7억이고요. 양도 가격은 7억이고, 양도 가격은 여기 7억이죠. 양도 가격은 7억이고,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자 증여받을 당시 가격이 아니라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으로 합니다. 증여자가 취득한 당시 가격이니까 얼마입니까? 요거 2억이죠. 자 여기다가 그 다음에 원래 증여세, 상속세나 증여세는 옛날에 상속증여 받으면서 낸 상속세나 증여세는 필요금비에 포함 안 해요. 근데 2월과세 특례가 적용될 때는 예외적으로 증여세 낸 것도 필요금비에 포함합니다. 증여세 낸 게 1억이죠. 자, 이거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자 양도 차익은 얼마입니까? 요 양도 차익은 7억에서 요 3억 빼니까 얼마입니까? 요 4억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은 3번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배우자 직김수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이율과세 특례입니다. 양도 당시에 혼인관계 소멸됐어도요. 자 특례 적용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이혼신고 제출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16번 라스트입니다. 양도소득세 2016년도 신고납부에 관한 건데 틀린 거인데 3번 질문을 보시니까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정신고 납부 안 하면 가산세입니다. 무조건. 자, 예정신고 안 하면 일단 무조건 가산세고 또 확정신고 안 하면 또 가산세고 그런 겁니다. 그런 거지.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아도 확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가산세 부과되지 않는다. 틀립니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조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여러분. 3번이 그래서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제가 4회까지 쭉 해드렸고 5회는 여러분이 한번 자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설 다 나와 있으니까 일단 풀어보시고요. 거의 다 반복됐기 때문에 대부분 여러분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반드시 자 이번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자 기원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응원하시고 질문이 있으면 여러분들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회사 페이지에 홈페이지에 질문하시고 여러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